역사를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역사가 너무 어렵대요. 아주 기본적인 질문서부터 해볼게요. 역사를 잘 한다. 글쎄요, 저는 그냥 사람을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에요, 인문학. 오, 그냥 그런 거 없어요? 왜 앞에서 누구랑 이렇게 수다 떨 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들을 때 너무 재밌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네, 맞아요. 똑같아요. 네,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옛 사람들과 만나면서 수다 떠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로 많이 들어주는 거. 예, 들어주면은 너무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모습. 이게 가장 역사를 좋아하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사 와, 한 방에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 강의 들으면 돼요. 자, 역사 교사로서 제일 중요한 자질이요. 네, 맞아요. 음, 일단 역사 교사로서 제일 중요한 자질은 저는 그거예요. 감동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왜냐하면 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네네.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 이건 바로 그 사람의 감독적 요소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아, 모습들을 자꾸 알려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제강점기 저항 시인을 우리가 배워요. 네, 배우면, 우리 뭐 윤동주도 있겠고, 네. 수감번호가 264번. 누굴까요? 쭉 올라오네요. 264번. 올라와요? 네, 아, 이육사 선생님이시잖아요. 맞았습니다. 네, 이육사 선생님을 가르치는 거 좋죠. 시험에 나오니까. 네. 그런데 수업 시간에 이육사 선생님이 저항시인이었어 라고 가르치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육사 선생님이 남겼던 시, 그 시 몇 구절만이라도 좀 소개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아하. 들면 이육사 선생님의 꽃이란 시가 있어요. 네. 꽃이란 시가 있는데 이육사 선생님이 무려 17번 이 감옥에 뭐 드세요? 제가 그거 귤 먹습니다. 네, 이 방송 중에 이렇게 먹어도 돼요? 네, 알잖아요. 우리 17, 네, 17번까지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육사 선생님이 17번 감옥에 왔다 갔다 하세요. 사실 이게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신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17번 감옥을 왔다 갔다 하시다가 맨 마지막 17번째 감옥에서 순국하세요. 그 감옥이 있었던 곳이 이제 베이징인데, 저는 17번이나 감옥에 왔다 갔다 할 정도면, 저는 포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난방도 안 되어 있는 그 차디찬 감옥에서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가 남긴 시 꽃을 보면 이런 시가 있어요. 제가 앞구절만 좀 읽어드릴게요. 네.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나리지 않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저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동방은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식민지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비 한 방울 나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완벽히 극한 상황,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임에도 맨 마지막 제가 읊어드렸던 그 문구,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저는 어떻게 그 17번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 일제강점기 그 폭압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꽃이 빨갛게 필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네요. 어떻게 그 시에 오히려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 저는 바로 이렇게 오히려의 어떤 그 꽃이란 그 시를 썼던 이육사 그분의 시를 잠깐이나마도 학생들과 이렇게 나누면서 좀 감동적 요소를 자꾸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게 저는 역사 교사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그게 진짜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으로서의 어떤 그 다리를 건널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 좀 방법이네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위에 있던 질문인데요. 이제 어, 수능 준비하고 있는데,
아, 그 한국사를 3개월 전서부터 벼락치기 하면 되겠네요. 뭐 솔직히 이제 이런 답변을 드리기가 좀 네. 곤란하지만, 돼요. 아, 됩니까? 어우, 돼요. 네. 왜냐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서 충분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3개월 남고 나서 정리해야지 라고 했을 때 그 시점이 되었을 때 과연 다른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이 정리가 됐겠냐는 거예요. 안 그쵸. 됐어요. 네, 아, 안 돼요.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불안에 떨지 말고 사실은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한 이틀 네. 정도만 집중적으로 판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감을 잡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저는 지금 빠르게 한국사를 완강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키워드를 좀 이렇게 암기해가면서 기억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더 편하다. 그래야 이 국어, 영어, 수학도 정리가 되지. 3개월 뒤에 국어, 영어, 수학하고 한국사 할래? 죄송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네. 팩트 폭격. 네. 훌륭합니다. 네. 네. 서울 아니나 근교에 가볼 만한 역사 유적지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제일 먼저 가봐야 될 곳, 시험에 꼭 나오는 곳, 바로 수원 화성. 아, 수원화서. 저희 교육청 네, 근처입니다. 네. 네, 그러세요. 예, 네, 수원 경기도 교육청 화성을 근처. 가시면 정조 만날 수 있지요. 정약용 만날 수 있지요. 그리고 당시 조선 후기에 경제 둘러볼 수 있죠. 예, 네. 그냥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몸으로 둘러보는 과정 속에서 시험 문제 두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게 꼭 시험 그렇네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건 간에 요즘은 또 그렇게 그런 시험 문제 얘기를 안 해주면 관심들을 안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근교에 참 답사하기 좋은 곳 수원화성 가서 활도 좀 쏘시고 예, 왜냐면 정조가 활을 잘 쏘시거든요. 거기 맞아요. 수원화성에 가시면 활 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활도 좀 쏘시고 예, 정조의 그 수원화성 둘러보시고 그리고 그 수원에 가면 뭐가 유명합니까? 수원 갈비? 그렇죠. 네. 수원 왕갈비. 왜 그러냐면, 여기 이 신도시 프로젝트, 이 수원 화성을 짓는 과정 속에서 정조가 아주 그냥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세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여기에 소들을 엄청나게 많이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집에 소 한 마리가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소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자연스럽게 소시장, 우시장이 형성되었고, 수원 왕갈비의 역사와 전통이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아, 왕갈비 좀 드시고 오시면 좋죠. 요즘은 또 그 수원 쪽에 요즘 이것은 뭐죠? 이것은 갈비인가 치킨인가 라고 네, 하면서 맞아요. 저 왜 먹어봤습니다. 치킨 통닭거리 있잖아요. 통닭거리. 네, 예, 있어요. 먹거리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역사도 공부하시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하루를 아주 멋지게 갔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수원 와서 아, 추천합니다. 소환학생 추천. 옆에는 경기도 교육청도 있거든요. 근데 오시기 음. 힘드시니까 경기도 교육청 인스타랑 유튜브 검색해서 그 구독 제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제 암기 이야기가 꽤 많이 나와요. 음. 암기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는데 혹시 암기에 특화된 뭔가 노하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암기도 뭐 암기 요소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좀 역사는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 암기적 요소를 좀 파편화돼서 공부하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음, 들면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추구하는 게 뭐냐면 제가 그래서 판서를 개념들을 그 구조화해가지고 판서를 만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암기는 해야 되는데 그 암기의 어떤 인과적 관계 이유가 있으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과 결과의 어떤 개념들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구조화된 판서. 그래서 비록 암기적 요소지만 그게 하나의 이미지가 되면서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음, 모습들을 저는 좀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네. 하나의 어떤 그 암기적 요소를 그냥 외우는데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런 개념들이 역사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걸 이미지로 좀 만드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좀 하는 그런 어허, 공부 방법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 질문 왜 안 나오나 했다. 설민석 선생님과 친분이 있으시네요. 뭐, 설민석 선생님하고는 지금 같은 그런 회사에 같이 소속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설민석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무 바빠요. 바빠가지고,
이게 서로 이렇게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앞으로 이제 뭐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겠죠. 아, 그렇죠. 그 네. 두 분이서 라방하면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두 분이서. 자, 다음 뭐, 질문. 뭐, 기회 된다면, 네. 네. 자, 우리 올해는 네. 특별히 3.1운동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돼요. 그렇죠. 아, 그래서 혹시 간략하게 3.1운동 100주년과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는 올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프랑스에 가시면 이건 꼭 보셔야죠. 뭘 보실까요, 선생님? 프랑스 에펠탑? 파리. 프랑스 파리. 에펠탑? 뭐요? 그렇죠. 그렇죠. 에펠탑이잖아요. 네. 에펠탑을 왜 세운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어렵죠. 이 네. 에펠탑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 프랑스 대혁명, 자유, 어, 인권, 박애를 이야기했던 그 프랑스 대혁명 일어난 해가 1789년이에요. 네. 그리고 100년 뒤, 1889년에 이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의 어떤 그 고민 속에서 세워진 탑이 바로 에펠탑이에요. 그 오,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에펠탑이 또 다른 100년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에펠탑은 프랑스인들한테 늘 프랑스 대혁명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탑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00주년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서 100주년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올해가 이제 3.1운동 100주년입니다. 3.1운동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러니까 교과서상으로 보면 그냥 3.1운동이 그냥 뭐, 거적적 민족 항쟁, 뭐, 비폭력으로 시작된 어떤 그런 모습들, 이렇게만 단순히 기억되고 있는데, 3.1운동은 어찌 보면 혁명과도 같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있었던 나라가 대한제국이잖아요. 그 맞아요. 이전에 있었던 나라가 조선이고 고려고 삼국시대고 이 3.1운동 이전에 있었던 나라들 공통점이 뭐냐면 왕이 중심이 되어서 나라가 운영됐다는 얘기예요. 모든 국가의 권력은 왕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제국에서 민국, 즉 대한민국이 탄생하잖아요. 민국으로 전환됐다는 거예요. 제국에서 민국으로. 어, 또한 3.1운동 이전까지 그 제국의 시대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아무개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백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어, 3.1운동 이후에 그 민국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지금 선생님을 제가 대한민국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죠. 기분 나쁘잖아요. 네. 내가 왜 백성이야? 뭔가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왜냐면 우리는 백성이 아니라 시민이에요. 어, 즉,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백성에서 시민이 탄생한 거예요. 왜냐면 그 3.1운동 때 거족적 민족 항쟁 무려 200만 명, 2천만, 당시 인구가 2천만이었는데 그 중에 200만 명, 그러니까 이거 집집마다 한 명씩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와서 광장에서 당시 어떤 시대적 과제를 할 수 있는 식민지로부터 해방, 독립을 자기의 입으로 외치면서 거리에 함성을 질렀던 역사가 그 이전은 없어요. 3.1운동이 최초예요, 최초. 이걸 계기로 해서 민국이 등장한 것이고 신이 탄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3.1운동의 분기점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역사를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게 3.1운동이에요. 그 3.1운동이 100주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2119년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 3.1운동 100주년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 프랑스인들이 에펠탑을 세워서 준비를 했듯이 우리도 역시 2019년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우리가 어떻게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 이게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우, 멋집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네. 그래서 이번에 학생들 33명이 음. 간도 지역 있잖아요. 간도. 네, 간도에 다녀왔어요. 진짜요? 네, 저희 교육청에서 저희 학생들이 우와, 가가지고 여러 멋지다. 가지 그 뜻깊은 행사들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 간도에 갔던 33명 친구 중 한 명을 제가 음. 지금 불러왔습니다. 누구요? 네, 그래서 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진짜요? 와. 네, 간도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잠깐만 저랑 체인지 할게요. 잠시만요. 네. 아예 체인지예요? 자, 체인지. 자, 아니 지금 원샷인지 몰랐는데. 원샷. 안녕하세요.
맞는, 누구예요? 아, 네. 라이브 한다길래 선생님 진짜 보는 줄 알았는데, 저는. 누구예요? 그냥 먼저. 어디 학교예요? 자기소개 아, 해주세요. 자기소개요? 네. 안산에서 온 네, 문성웅이라고 합니다. 성웅이? 성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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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몇 학년이에요? 몇 학년이요? 아, 저 고등학교 3학년이요, 올해. 고3이 지금 여기 있어요? 와, 진정한 당신은 고3이야. 만나 반갑습니다. 아니, 간도에 갔다 오셨어요? 네, 저번 우와. 지난주 그 어땠어요? 4월 첫째 주에서 저도 가보질 못해가지고, 어땠어요? 있어요. 왜? 그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그 주간 맞춰서 갔거든요. 또 이제 행사 취지가 그때가 이제 1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독립선언서를 다시 읽어보자 학생들 그 33명이 취지로 했던 건데 근데 되게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지금 뭐 남아있는 건 없죠? 가서 사실 유적지 되게 많이 기대를 했는데 여러 가지가 그렇게 관광 유적으로 되게 잘 조성되어 있진 않더라고요. 그냥 간도에 갔는데 네네. 지도에 간도라는 지명이 있어요? 간도라는 지명은 따로 안 쓰더라고요. 그쵸, 없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간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간도라고 하는 곳은 지금 지도상에서는 사라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간도에 딱 갔다 오고 나서 그런 어떤 상황을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제 역사가 약간 좀 기억해야 마땅한 역사가 좀 사라진다는 느낌? 아무래도 그런 느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홍이는. 그러게요. 이제 갑자기요? 선생님 버전이네. 제가 질문을 받는 입장인지 몰랐는데요. 따로 기억을 하고 또 기억을 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기억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왜 공부하냐면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역사가 되지 않아요. 기억해야 그게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이미 간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지명에도 지금 사라지고 있고,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지역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만약 기억마저 하지 않는다면 아마 간도는 역사에서 아마 완전히 지워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야 역사가 된다. 이렇게 하면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경기도에서 교사를 시작했잖아요. 제가 평촌에 있는 백영고등학교에서 제가 교직 생활을 처음 출발했거든요. 경기도 교육청 소속이었어요, 저도요. 우리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 진짜 참 열심히,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게 학생들의 전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학교라고 하는 공간이 그저 어떤 점수로 자꾸 이렇게 서열화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만 부각될 뿐이에요. 근데 학교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있고, 체육을 잘하는 친구도 있고, 음악을 잘하는 친구도 있고, 그 다양한 친구들이 모여있는 공간이 학교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공부 쪽이 아니라 다른 쪽에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거 갖고 그냥 인생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점수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경기도 교육청 라이브 방송 1회차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2주 뒤 이 시간에 이제 유튜버 랩하는 초등학교 선생님 달치 선생님이랑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